실례합니다. 여기 어르신께서 왜 이 구역에 계신 거죠? 이 섹션은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 어, 저기, 제가 잘못 들어온 건가요? 손녀랑 같이 잠깐 책 좀 찾으려고 왔는데, 손녀분이랑 오신 건 알겠습니다만, 이쪽 열람실은 연구자나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일반 이용자 열람실은 건너편입니.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 제가 자꾸 새로 바뀐 안내판을 못 봐서 그런지 헷갈리네요. 모르셨어도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이 근처에 계시지 마시고 건너편으로 이동해 주세. 그 순간 주변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수군댔다. 아이고, 또 저 어르신 왔나 봐. 매번 와서 무슨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다느니 잔소리를 하시더니 관리자가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작게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이에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같은데 자꾸 프로그래미니 업데이트니 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귀찮게 굴잖아요. 그들은 열람실 외곽에 서 있는 68세의 박종섭 할아버지를 흘끗거리며 수군댔고 손녀 박지혜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다른 데서 책 찾을까요? 박종섭은 잠시 시선을 들어 직원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 실례했네요, 혹시. 이 디지털 자료 열람대를 쓰다가 오류가 좀 보이던데 담당자가 있으면 바쁘시겠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 그 소프트웨어 버전이 좀 오래된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한가요? 직원은 다소 짜증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르신,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 괜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습니까? 그럼 죄송합니. 그냥 제가 본 게 잘못이었나 보네요. 괜찮습. 다만 다른 곳에 가셔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나가시게 두세. 매번 와서 바꿔야 한다느니 파일이 손상된다느니 우리로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업무만 방해되고 있어요. 종섭은 괜히 손녀가 눈치 볼까 조심스러워 서둘러 안내 데스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지혜가 할아버지를 살짝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다른 데로 갈까? 난 어린이 도서관 코너에서 책 빌리고 싶어. 그래, 그러자. 괜히 불편해질 것 없으니.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종섭은 마지막으로 열람실 한 구석에 놓인 컴퓨터를 힐끗 바라보았다. 화면 한쪽에 에러 메시지가 떠 있었고 도서 검색 시스템이 자꾸 멈추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잠시 인상을 썼지만 곧 아무 말 없이 손녀와 함께 뒤로 물러났다. 어르신, 이쪽으로 가세. 그리고 다시는 업무 방해 같은 말씀은 삼가주시고요. 직원은 별다른 감정 없이 말했지만 주위에서는 이미 소공어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요즘 도서관이 어쩌다 이렇게 개방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이런 분들 막 안 들여보냈는데. 그니까요. 얼마 전부터 오셔서 우리 서가 배치니 전산 업데이트니 간섭이 심하시더니 관리자가 좀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하는데 그냥 두니까 저렇게 매번 온단 말이지. 손녀 지혜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할아버지. 여기 오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무례해. 지혜야, 괜찮아. 다들 자기 일 하느라 바쁘고 내가 괜히 남의 업무에 참견하려 드니 그러는 거야. 종섭은 손녀를 진정시키듯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에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 잠시 닿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시선을 낮추고 도서관 일반 열람실 쪽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계심, 그리고 종섭의 담담한 태도 사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갈등의 조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니, 박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전산 시스템 이야기 중이시던데요? 저분 예전에 무슨 컴퓨터랑 관련된 일을 하셨다는 것 같던데, 하셨다 해도 지금은 은퇴하셨을 텐데, 뭐, 얼마나 알겠어요. 다른 직원들의 대화에 섞여 들린 수군거림이 종섭의 등 뒤를 맴돌았다. 그는 조용히 책꽂이를 살펴보다가 손녀가 어린이 책 코너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혜가 고른 동화책 두 권을 들고 종섭 앞으로 뛰어왔다. 할아버지, 이거 빌릴래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 다들 할아버지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도서관이라는 곳이 원래 조용해야 하는데 오늘은 좀 그렇구나. 둘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도서관 전체 방송이 울렸다.
안내 말씀드립니. 현재 도서 검색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디지털 카탈로그 이용이 불가합니.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목소리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짜증 섞인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아니, 오늘 자료 찾으러 왔는데 왜 하필 지금 오류가 나? 도서관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요즘같이 전산이 중요한 때에 이게 말이 돼. 그중에는 방금 전 종섭에게 날선 태도를 보였던 직원도 다른 이용자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당황스러운 듯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몰려들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 잠시만 기다려주세. 직원이 급히 사과하며 진정시켰지만 대기 인원은 점점 많아지고 모두들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 이럴 줄 알았어. 얼마 전부터 에러가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긴 한가? 정기 점검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네. 몇몇은 여전히 종섭이 주위에 있는 것을 알아채고 마치 그가 뭔가 꼬집으려는 듯한 눈길로 견제했다. 저 할아버지 또 와서 내가 말했지 하고 떠드실 텐데. 하지만 종섭은 전혀 그런 낌새를 보이지 않고 그저 여유로운 표정으로 지혜야. 우리 먼저 책 읽고 있을까 하고 손녀에게 부드럽게 제안했다. 지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돌아보자 종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 도서관 관리자처럼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바삐 달려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긴급 복구팀에 연락했지만 시간이 좀 걸린답니. 게다가 중앙 서버랑 연결이 끊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하루는 도서 검색이 불가능한 건가요? 어떤 이용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저 멀리서 이 자료 찾으러 일부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누군가가 종섭을 흘끗 보았다. 아까 열람실에서 마주쳤던 단정한 정장을 입은 도서관 담당 책임자 김 부관장이었다. 그는 비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이분이 도와줄 수 있다 하고 나서려는 건 아니겠지? 말이 안 되지. 시스템 분석가였다고 한들 지금 장비나 소프트웨어 사양은 완전히 달라. 종섭은 그저 조용히 상황을 살폈다. 어린 지혜가 물었다. 할아버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전에 집에서 이런 비슷한 일 고쳐주셨잖아.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란다. 여기 담당자가 계시니까. 그러나 계속되는 대기와 이용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 직원들도 안절부절 못했고 담당자들은 서버실과 프런트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결국 어쩔 수 없었던지 김 부관장이 무정의를 붙들고 필사적으로 본부에 연락을 시도했다. 본사 기술 지원팀? 아, 아직도 연락이 안 된다고요? 하. 지금 도서관 이용자들이 빗발치고 있음. 어서 빨리 기술자를 보내주세. 무정의 저편의 목소리는 예산 부족과 다른 지역 긴급 상황으로 인해 당장 지원이 어렵다는 식의 답변을 늘어놓았다. 김 부관장은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주변 구경하던 몇몇이 눈치를 챘다. 저렇게 바쁜가 봐. 근데 어쩌지? 오늘 자료 못 빌리면 곤란한데. 하필 주말이라 사람도 많은데. 바로 그 순간 종섭은 조용히 지혜에게 물었다. 지혜야, 잠깐만 기다려 줄래? 할아버지가 조금 보도록 하마. 정말 고치실 거예요. 함부로 나서는 건 아니지만 다들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종섭은 살며시 지혜를 앉히고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다. 김 부관장이 여전히 연락을 시도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다른 직원이 애타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혹시 제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네. 아까 그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 시스템이 꽤 복잡해서요. 외부인이 함부로 만지시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 종섭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제안 드려봅니. 저도 오랫동안 시스템 쪽 일을 했습. 잠시만 살펴볼 시간을 주시면 더 이상 망가뜨리진 않을 겁니. 마침 김 부관장이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다. 전산 전문가라면 다들 IT 최전선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고 할아버지 때랑은 다름니. 괜히 손 대셨다가 더 큰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건가요? 주변에서도 낄낄대는 소리가 들렸다.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은퇴자가 뭘 안다고? 그러나 다급했던 직원은 문득 뭔가 떠오른 듯
책상 서랍에서 이전에 종섭이 건넨 메모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서버 점검 시 고려사항이라고 송을시로 깨끗하게 적혀 있었다. 이거.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주신 메모죠? 저번에 서버가 슬슬 불안정해진다고 앞서 대비를 해두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김 부관장은 메모를 흘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글쎄요, 그저 추측성 조언 아니었겠습니까? 직원은 몹시 곤란해 보였다. 현재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 관장님,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 할아버지께 기회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저희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원격 지원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김 부관장은 잠시 갈등하는 듯 했지만 곧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안 됩니.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외부인이 함부로 시스템에 접근하면 곤란해집니. 게다가 우리 도서관 규정에도. 이때 한 여성 이용자가 나서서 더 큰 소리로 항의했다. 책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기다리라고만 하실 거예요? 해결책이라도 빨리 내놓든지. 또 다른 노인이 끼어들었다. 지금은 누가 됐든 고칠 수 있으면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꼭 정식 전문가 자격증을 보여줘야 고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사방에서 쏟아지는 불만에 김 부관장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결국 그가 약간 풀어진 목소리로 종섭을 돌아봤다. 만약에 어르신께서 이걸 만지시다가 더 망가뜨리면 그건 어쩌실 건가요? 종섭은 허리를 곧게 펴고 말했다. 책임지겠습. 혹시라도 더 고장나면 제가 사비로라도 보상하겠습. 하지만 제가 그럴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죠. 그의 맑은 눈빛과 단호한 태도에 김 부관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다 조용해졌다. 마침내 김 부관장이 마지못해 말했다. 조습, 그럼 정말 잠깐만요. 스태프가 옆에서 지켜볼 테니 잘못되면 바로 중단하세. 종섭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곧바로 서버실로 들어갔다. 좁은 방 안에는 구형 서버 렉이 빼곡했고 여기저기 임시로 붙인 케이블이 엉켜 있었다. 운영체제 창에는 여러 오류 로그가 떠 있었다. 뭔가 알겠습. 특정 라이브러리 파일이 손상된 것 같네요. 아마 업데이트가 중간에 제대로 안 됐거나 백업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을 수 있음. 곁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물었다. 이거 제대로 고치려면 우선 중앙 서버랑 접속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죠. 연결이 끊겨 있으니 패치 파일을 가져올 수가 없습. 하지만 임시로 여기 로컬에서 패치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중간에 다른 충돌이 없기를 바라야 합니. 종섭은 키보드 앞에 앉아 천천히 명령어를 입력했다. 분명히 오래전에 습득한 기술일 텐데 익숙하게 코드를 확인하고 디렉터리 구조를 점검했다. 아직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구나. 라이브러리 경로나 용어는 좀 바뀌었지만 기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 그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직원은 그의 화면을 초조하게 바라보며 정말 가능하실까요? 하고 물었다. 계속 써왔던 시스템인 만큼 백도어나 임시 패치를 넣을 수 있을 겁니. 제가 이 도서관 시스템 구조를 대충 파악했고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 정식 업데이트는 나중에 전문가가 다시 하는 게 좋습. 저는 당장 사람들이 책을 검색할 수 있게만 해볼게요. 서버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불안과 기다림이 더 커지고 있었다. 지혜는 할아버지를 걱정스레 바라봤고 김 부관장은 이리저리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다. 주변 사람들도 설마 고쳐지긴 하려나? 쉥이 더 망가지는 건 아닌가? 하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약 30분쯤 지났을 때 종섭이 조용히 모니터에 뜬 코드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재부팅해 봅시다. 혹시라도 에러가 나면 다시 리커버리 해야 하니 다들 좀 물러서 있어 주세. 직원은 종섭의 말대로 시스템을 재부팅했고 전원이 꺼졌다 켜지는 동안 모두 숨을 죽였다. 몇 초, 혹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뒤 오, 시스템 올라온다. 직원의 모니터에 정상적으로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자 주변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다시 디지털 카탈로그를 실행해 보자. 이번엔 에러 메시지가 아닌 일반 검색창이 제대로 뜨는 게 보였다. 됐다. 도서 검색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도서관 전체 방송이 다시 울렸다. 알려드립니 지금 도서 검색 시스템이 정상 복구되었습.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디지털 카탈로그를 사용하실 수 있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직원들은 눈을 반짝이며 서로를 바라봤고 김 부관장은 얼굴이 붉어진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제야 몇몇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 노인분, 대단하시네. 그냥 괜히 나서신 줄 알았는데 진짜 고치셨잖아. 아까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김 부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서버실로 들어왔다. 아, 솔직히 이렇게 빨리 복구될 줄은 몰랐습. 혹시 옛날에 이런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까? 종섭은 묵묵히 웃었다. 그냥 예전에 시스템 분석가로 일했습. 30년 넘게 이쪽 분야에서 일하다가 은퇴했죠. 더 새롭고 빠른 기술이 많이 생겼겠지만 기본 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김 부관장은 무엇인가 말하려다 입술을 꾹 다물었다. 바로 그때 도서관 이용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입구에서 종섭을 지켜봤다. 눈빛에는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한층 젊은 직원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눈을 크게 떴다. 어? 혹시 박종섭 선생님? 몇 년 전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상도 받으셨던 분 아닌가요? 이 기사 사진 보세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란 목소리로 웅성거렸다. 뭐라고? 상을 받은 분이라고? 잠깐, 제가 알기로는 지방행정 전산화 작업에 크게 기여한 분이 계셨는데 설마 그분이신가? 직원이 인터넷 검색 결과를 모두에게 보여주자 기사 제목에 행정정보화에 혁신을 가져온 시스템 분석가 박종섭 장관 표창 수상이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다. 사진 속 중년 시절의 종섭은 지금보다 머리가 덜 세었지만 분명히 같은 인물이었고 자신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 그 박종섭 선생님이시구나. 예전에 전산 시스템 안정화 프로젝트 하실 때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누군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 기사 본 기억 있어. 대단하신 분이라더니 진짜 여기 계실 줄은?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변했다. 경계와 의심 대신에 존경과 궁금증이 가득했다. 김 부관장도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었다. 정말 제가 너무 무례했으 몰라보해서 죄송합니. 종섭은 연신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닙니 제가 그냥 은퇴하고 손녀랑 여기저기 돌면서 책 빌려보고 가끔 전산 시스템 보면서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곤 했습.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옛날에 일하던 습관이 남아 이런저런 게 눈에 띄었을 뿐이에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미 웅성거리면서 그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볼 줄은 몰랐어요. 역시 경험이란 게 무시 못하는 거구나. 그제야 아까 그 엄격했던 목소리들, 은퇴자가 뭘 아냐고 수군대던 사람들은 하나둘 눈길을 피하거나 혹은 다가와 작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너무 무례한 말을 했어요. 사실 시스템 관련 일은 전문적인 거라 아마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하심니 이해함니 제가 괜히 참견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라며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한바탕 소동이 잦아든 뒤 도서관에는 이전과 달라진 공기가 감돌았다. 김 부관장은 서버실 안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 사실 도서관 운영에 있어 구식 시스템이나 오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산 문제며 여러 이유로 미루기만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곤란할 걸 알면서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습. 종섭은 두 손을 살짝 내저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습. 은퇴 후에는 이렇게 도서관에 들러 책 냄새도 맡고 손녀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자주 오는 거죠. 저도 제가 뭘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자신은 없었지만 오늘만은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습. 김 부관장은 얼굴이 붉어진 차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우겠습. 앞으로도 도서관 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해 자문 같은 걸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녀 지혜도 방금까지 우울해 보이던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었다. 할아버지 멋져요.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도 종섭은 과장된 태도 없이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주변에는 그를 향한 존경과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용자들은 하나둘 다가와 아까 죄송했습 덕분에 오늘 제가 필요한 자료를 찾게 되었네요. 라거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컴퓨터 잘 안 되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라며 말을 걸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눈을 빛내며 다가오는 젊은 사서가 있었다. 이름표에는 정윤희라고 적혀 있었다죠.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진짜 행정정보화 혁신 프로젝트에 계셨던 그 박종섭 선생님 맞으시죠? 종섭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네, 뭐 예전에 잠깐 그쪽에 몸담았었지요. 저 그 프로젝트에 대해 논문 쓰고 있었는데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고생했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중에 경험담 같은 거 들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 직접 듣다니 이건 정말 귀한 기회라서. 윤희는 너무 기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했다. 주변에서 혹시 진짜 그분이라면 기사나 다큐에도 나왔던 하고 떠들어댔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점점 더 흥미로워했다. 김 부관장은 민망한 반, 존경 반의 표정으로 종섭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공공데이터 전산화 작업이 얼마나 복잡한 사업이었는지. 저는 조금 알고 있습. 옛날부터 일하셨다면 많은 고생과 희생이 있으셨을 텐데. 종섭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 담담히 입을 열었다. 고생이라기보다 보람이 있었죠. 다만 제가 건강이 좀 나빠졌던 시기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은퇴가 빨라졌습. 지금은 손녀와 함께 평범하게 지내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요. 예전 화려한 자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시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망설였죠. 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결국 사람이 편해지는 기술이라면 기본 원리는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 은퇴 후에는 후배들이 훨씬 잘할 거라 믿었고 저는 그저 편안히 쉬고 싶었습. 도서관 안은 더 이상 차갑고 적대적인 공기가 아니었다. 이용자들과 직원들은 종섭과 지혜가 어디를 가든 존중의 눈길을 보냈고 낯선 이들까지도 말을 걸며 감사와 호기심을 표했다. 한편 아까까지 그를 내쫓으려 들었던 직원 중 한 명이 몰래 가까이 다가왔다. 박 선생님, 아까 제가 무례하게 행동했는데 정말 죄송합니.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정작 중요한 건 이용자들의 편이라는 걸 잠시 잊었어요. 종섭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있죠. 일을 하다 보면 원칙이 우선이니까요. 저도 괜히 남의 일에 참견했던 거니 당신 입장에선 거슬렸을 수 있습. 직원은 작게 웃었다. 그래도 고맙습. 덕분에 복구가 빨리 돼서 모두가 편해졌어요. 그날 오후 도서관은 평소보다 북적였다. 디지털 카탈로그가 멈췄던 일도 일종의 해프닝처럼 전해지면서 오히려 은퇴한 시스템 분석가 할아버지가 멋지게 복구해냈다는 흥미로운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종섭의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지혜가 새로 빌린 동화책을 보며 방긋 웃자 종섭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혜야, 미안하구나. 오늘 제대로 책도 못 찾고 괜히 할아버지 일에 말려서 힘들었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분인 줄 새삼 알게 됐어요. 저번에도 집에서 컴퓨터를 금방 고치셨지만 오늘은 훨씬 대단했어요.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다시 김 부관장이 종섭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종섭을 구석진 상담실로 안내하고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정말 오늘 죄송했습. 제가 처음부터 선생님을 무시했던 태도가 너무 부끄럽네요. 규정을 이유로 내쫓으려 한 것도 사실이고요. 종섭은 별다른 감정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 현장 책임자로서 당연히 규정을 지켜야 하니까요. 저도 제가 함부로 나서면 혼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 그래도 이 도서관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더 일찍 시스템 개선에 힘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죄송합니. 그리고 감사합니. 김 부관장은 쑥스럽게 웃으며 조심스레 묻기 시작했다. 솔직히 선생님께서 그만두신 후에 왜 이런 곳을 돌며 책을 읽고 시스템을 살피시는지가 궁금하네요. 분명 지금도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컨설팅을 부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종섭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다. 예전에 건강이 크게 나빠진 적이 있었습. 몸에 무리가 올 만큼 프로젝트에 열중했거든요. 그때 문득 언제까지 이렇게 달려야 할까? 내가 진정 바라는 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결국 은퇴하고 손녀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 제게 정말 중요한 건 더 높은 자리나 더 큰 명예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김 부관장은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작게 탄식을 뱉었다. 정말 뜻깊은 말씀이네요. 저도 요즘 도서관 행정 업무에 치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자꾸 놓치고 있었어요. 종섭은 잔잔한 미소로 말을 이었다. 저도 예전엔 성공과 인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사람이나 지식이 머무는 곳이 가장 귀하다는 걸 깨달았습. 그래서 이젠 조용히 책 읽고 필요하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소중합니. 김 부관장은 고맙습. 저도 오늘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는 도서관 시스템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편하게 책을 즐길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며 다시 한번 인사했다. 둘은 다소 뭉클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밖에서 보던 사람들은 상담실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전에 거만하던 김 부관장이 이렇게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건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도서관 곳곳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평소보다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용자 안내를 돕고 시스템 점검에 대한 안내문도 더욱 자세히 게시했다. 몇몇 이들은 종섭을 찾아와 아까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과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답니다. 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특히 먼저 종섭을 무시하던 이들이 작은 사과에 말이라도 전하려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 솔직히 외모만 보고 또 연세가 많으시니 까다롭고 괜히 불평만 늘어놓는 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 종섭은 넉넉한 미소로 이해합니. 그럴 수 있지요 하고 답했다. 그날 저녁에 가까워질 무렵 도서관은 문 닫을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평소보다 활기찼다. 사람들은 여전히 복구된 디지털 카탈로그를 사용해 열심히 책을 찾고 있었다. 김 부관장은 감사의 표시로 종석과 지혜에게 어린이 독서 코너에서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여러 배려를 해주었다. 박 선생님, 여기 새로 들어온 어린이용 전자책 단말기도 있으니 손녀분과 구경해 보세. 종섭은 겸연쩍은 듯 거절하려 했으나 지혜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기에 그래 한번 볼까 하고 넘어갔다. 지혜가 단말기를 만지작거리면서 와, 그림책이 칼라로 나오네. 이거 신기하다 하고 외치자 주변 사람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예전과는 달리 아무도 종섭을 불편하게 쳐다보지 않았다. 곧 폐관 시간이 되어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김 부관장은 정문 앞까지 나와 배웅하며 다시 한번 종섭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 앞으로 우리 도서관의 전산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텐데 혹시 괜찮으시면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까요? 종섭은 손사래를 쳤다. 제가 전문 회사도 아니고 은퇴자일 뿐인데요. 뭘. 그래도 도움을 주시기만 해도 큰 힘이 될 겁니. 물론 강요는 아니니 언제든 편하실 때 오셔서 조언만 해주셔도 좋겠습. 그들은 서로 웃으며 명함을 교환했다. 김 부관장 명함을 받아든 종섭은 글쎄, 나중에 정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살짝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보완해 두시고요. 하고 짐짓 장난스레 말했다. 김 부관장은 수줍게 웃었다. 오늘 배운 교훈을 꼭 잊지 않겠습. 여러모로 감사합니. 도서관을 나서는 길. 지혜가 종섭의 손을 꽉 잡았다. 할아버지, 오늘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한테 고마워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종섭은 달빛 아래서 손녀에게 잔잔한 미소를 건넸다. 지혜야. 할아버지야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어 기쁘구나. 그럼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곳들도 다 돌아다니면서 고쳐줄 거예요? 하하하. 글쎄, 그 정도 체력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너랑 시간 보내는 게 우선이란다. 그래도 오늘 사람들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내가 힘닿는 데까지만 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이 해낼 일이란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나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착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지혜는 이미 충분히 착한 아이지. 그들이 도서관 밖을 떠날 때 몇몇 직원들이 문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예전과는 달리 아주 반갑고 따뜻한 인사였다. 문이 닫히고 도서관 건물 안에 불이 점차 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늘 생긴 작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주 오래도록 기억될 것임을 직감하는 듯 보였다. 도서관 출구로 한두 걸음 더 나아가려던 종섭의 등 뒤로 김 부관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들렸다. 선생님,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차라도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종섭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김 부관장 역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는 못했지만 얼굴에는 진지함과 고마움이 함께 서려 있었다.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요. 좀 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종섭은 따뜻한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며 언제든 부르세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길 위에는 은은한 가로등 불빛이 깔려 있었고 그 불빛 사이로 도서관을 배경 삼아 두 사람이 작게 미소 짓는 모습이 그림처럼 남아 있었다. 지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할아버지 친구 생겼다 하고 작게 장난스럽게 외쳤다. 종섭이 에이 그런 건 아니야라며 웃었고 김 부관장도 작게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지위도 중요치 않은 인간적인 교감이 빛을 발했다.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배움과 변화를 약속한 자리에서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에게 작은 응원이 될 것이다. 밤 공기를 느끼며 집으로 걸어가던 지혜와 종섭은 오늘 벌어진 일들을 곱씹으며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할아버지, 근데 어른들은 왜 처음에 사람을 함부로 보고 판단하는 걸까요? 음,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입견이 있는 법이란다. 하지만 그걸 깨닫고 바꿀 수 있으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지. 그럼 오늘처럼 계속 도와주면 바뀔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겠지. 물론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달라지는 건 아닐 거야. 그래도 누군가의 진심이나 능력을 보고 그동안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늘 그 아주머니나 다른 직원분들도 처음에는 할아버지 막 내쫓으려 했는데 결국 다들 고맙다고 했잖아요. 종섭은 지혜를 바라보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게 좋지 않니? 할아버지도 사실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생긴 오해였을 테니. 지혜는 작게 응 하며 무뚝뚝하지만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둘은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함께 읽는 평화롭고 소박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 문이 닫힌 뒤에도 그날의 일은 오래 회자되었다. 무시받던 은퇴자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공공전산화 작업에 크게 기여한 시스템 분석가였다는 소문에 도서관 직원들과 이용자들은 사람을 외모나 나이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새삼 체감했다. 관리 차원에서도 규정과 원칙을 지키되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 김 부관장은 정기적으로 종섭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어르신, 혹시 서버 모니터링 자료 확인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도 하고 할아버지, 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 궁금한 게 있어요 하고 윤희가 연락을 해 오기도 했다. 종섭은 늘 제가 전문가인 건 아니고 이제 퇴직자라 실전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은근슬쩍 문제를 짚어주고 예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도서관은 조금씩 개선되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시민들은 더 편하게 책을 빌리고 정보를 검색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종섭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만나면 정중히 인사를 건네거나 손녀 지혜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이 모든 게 저분이 계시고 나서 달라졌어요. 우리 도서관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 다들 서로 돕고 존중하는 느낌이야. 어느 늦어름 저녁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쯤 종섭과 김 부관장은 그날도 소소한 전산 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옆에서는 지혜가 그림책을 읽으며 쉬고 있었다. 일이 마무리될 무렵 김 부관장이 머뭇거리며 입을 뗐다. 박 선생님, 제가 크게 배운 게 있습. 너무 형식과 지위만 중시하면 정작 사람을 놓친다는 사실 말이에요. 앞으로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성과 능력을 먼저 보려 함니. 종섭은 빙그레 웃으며 훌륭한 생각입니다. 라고만 답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혜가 뛰어와서 할아버지, 이제 가요. 우리 저녁 먹으러 집에 가야지. 하고 재촉했다. 종섭은 김 부관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 김 부관장은 두 손을 모으며 네,
안녕히 돌아가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그날 도서관 밖을 나서는 가족의 모습은 참으로 평화로워 보였고 뒤편에 남은 사람들은 미소와 따뜻한 눈길로 그들을 배웅했다. 멀어져가는 발걸음 뒤로 이제 더는 규정에 안 맞는다는 호통도 어디서 왔느냐는 경멸도 은퇴자가 뭘 안다고 하는 비웃음도 남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헌신한 소중한 재능이라는 인식과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새롭게 피어 있었다. 손녀랑 함께 다시 오시겠지? 그럼 또 오실 때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드려야지. 직원들끼리 나누는 이런 대화가 들려오는 가운데 도서관 문이 닫혔다 안팎으로 바뀐 공기가 오랫동안 이곳에서 긍정적인 울림이 될 것 같았다. 마침내 하루가 저물고 하늘에는 어슴푸레한 달빛이 깔렸다. 종섭과 지혜가 사라진 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도서관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오늘의 일을 오래오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어쩌면 이런 작은 일이 삶을 크게 바꿀 수도 있지. 그러게 말이에요. 잘못된 선입견이란 게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니. 그리고 어느 날 SNS와 여러 매체의 은퇴 시스템 분석가가 전산 에러를 단숨에 해결한 이야기로 화제가 퍼져 도서관에는 더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하지만 종섭에게는 그보다도 손녀 지혜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그렇게 도서관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누구에게나 숨어 있는 재능과 가치를 함부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깨달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어쩌면 내일도 모레도 종섭은 지혜 손을 잡고 도서관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직원들과 사람들은 밝은 목소리로 그를 맞이하며 특별한 지식보다 더 특별한 인정과 존중을 건네겠지. 끝내 다시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까지도 종섭은 늘 그렇듯 한결같이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께 묻고 싶으. 혹시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재능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릅니. 당신은 혹시 누군가를 외모나 나이로 섣불리 판단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사실 어떤 뛰어난 경험과 지혜를 지니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 다음에 마주치는 누군가가 오늘의 박종섭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 언제나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믿습.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끝이 아닙니. 어쩌면 내일 다시 한번 도서관에 찾아온 종섭과 지혜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 그들이 어떤 발자취를 남길지, 누구와 새로이 만나면서 어떤 가치를 전해줄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계속 주목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가장 특별한 사람들도 종종 특별한 이유로 평범한 삶을 선택합니다.